네, 안녕하세요. 이번 수업에는 이제 포토샵 리터치 할 때 기본적으로 좀 빨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단축키들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마스크 기능인데요. 마스크 기능은 제가 기본 때 수업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마스크 기능은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적용하고 싶을 때 그거를 마스크라고 부르거든요. 마스크. 자, 그러면 마스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요 부분만 이 나무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제가 이제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요 부분. 자, 요 부분만 제가 막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칠하고 싶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정확하게 내가 선택이 안 되죠? 이제 임의적으로 제가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자, 임의적으로 이렇게 색칠을 칠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죠.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나무를 클릭하면 나무가 선택이 되죠. 자, 이 선택된 영역을 좀 빨갛게 보고 싶다. 이렇게 좀 점점점점 돼 있으니까 좀 선택한 것들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퀵 셀렉트 여기 보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게 퀵 셀렉트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선택한 건 나무인데 나무가 아닌 다른 부분이 빨간색, 레드 색깔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얘를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셀렉트된 지역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셀렉트가 안 된 다른 부분이 지금 빨간색으로 선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컬러는 빨간색이고 파란색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잘 보이는 것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색깔을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포토샵을 열었을 때 이 킥마스크 옵션은 셀렉트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셀렉트 된 부분이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마스크라는 기능은요. 검정색을 칠하면 없어져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검정색을 칠해 보겠습니다. 검정색으로 칠하면 선택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흰색으로 칠하면 선택이 더 영역이 넓어져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자면 검정색은 사라지게 하고 흰색은 자기 영역을 늘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윗부분만 선택을 하고 싶잖아요. 윗부분만 선택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흰색으로 살짝 지워주는데 너무 이게 경계가 뚜렷하니까 투명도를 좀 주고 살짝 이렇게 지워주죠. 밑부분은 완전히 지워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고 이렇게 살짝 지워주고 그럼 이제 윗부분만 이렇게 선택이 됐잖아요. 자, 윗부분 선택됐을 때 다시 얘를 눌러주면 얘는 단축키가 Q입니다. 알파벳 Q. 자, Q를 누르면 킥마스크가 어떻게 선택되는지 볼 수 있게끔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기도 좀 지워야 되겠네요. 좀 이렇게요. 이제 그럼 윗부분만 선택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게 지금 나무 재질이 요거죠, 요거. 자, 이 상태에서 셀렉트를 해주고요. 여기서 마스크. 자, 마스크. 잘 안 보이나요? 자, 마스크를 씌워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이제 옵션이 나오겠죠? 기능이 어드레이어 마스크라고 돼 있죠? 마스크를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씌워주면 어떻게 돼요? 흰색. 자, 마스크만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 마스크 레이어 있죠? 이거는 그냥 일반 레이어고요. 여기는 마스크 레이어잖아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스크가 적용된 마스크 레이어를 클릭을 해주면 실제 지금 내가 마스크가 어떻게 적용된지를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흰색이 점점점 많아지고 검정색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라데이션이 먹였죠. 아까 밑부분은 저희가 오파시티를 준 상태에서 브러쉬로 이렇게 좀 선택 영역을 제외를 시켰잖아요. 근데 저희가 오파시티를 100으로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처럼 자연스럽게 밑에가 어두워져서 선택 영역이 좀 제외가 된 거예요.
다시 마스크랑 레이어를 함께 보고 싶을 때는 다시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스크를 클릭해 주면 돼요. 그렇죠? 자, 보시면 자, 흰색이 많은 부분은 어떻죠? 흰색이 많은 부분은 나무가 더 많이 보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검정색이죠? 검정색이 많은 부분은 자기 원본이 보이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흰색으로 칠하면 자기 영역이 더 많아지고 검정색으로 칠하면 자기 영역이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흰색 영역에서는 자기 이미지가 보이고 자, 이렇게 검정색 부분 있죠? 이렇게 검정색 부분들은 자기 이미지가 가려지죠. 감춰지는 거예요.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마스크는요. 그래서 마스크를 왜 많이 쓰냐면 내가 이렇게 하다가 뭐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지워주면 돼요. 델리트. 그럼 다시 살아나요. 그쵸? 그래서 마스크를 왜 많이 쓰냐면 원본은 살려둔 상태에서 내가 지우개로 지운 것 같은 효과를 그대로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기능은 리터치 할 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마스크 기능은 그냥 눈 감고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완전히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흰색은 자기 자신이 보이죠. 영역이 선택되는 거고요. 영역을 선택을 해주는 거고 검정색은 영역을 축소시켜 주는 겁니다. 영역을 제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 여기 흰색 부분 자기가 좀 보이죠. 근데 내가 이제 이 밑에 부분을 좀 안 보이려고 아까 검정색으로 칠했잖아요. 검정색으로 칠한 부분은 이미지가 어떻게 됐어요? 가리워졌잖아요. 감춰졌어요. 이제 그것을 마스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윗부분을 색칠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윗부분을. 그쵸? 윗부분을 색칠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일단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마스크를 씌워주면 원본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합니다. 하나. 자, 복사를 할 때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쭉 드래그해서 레이어에다 갖다 놓으면 복사가 돼요. 그쵸? 레이어 이름이 1인데 1 카피가 됐다고 하죠. 근데 이 단축키가 뭐냐면 Ctrl J예요. Ctrl J. Ctrl J를 눌러도 되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쭉 드래그해서 요 밑에 요거 요 밑에다 딱 갖다가 내면 카피가 되죠. 근데 포토샵은 거의 단축키를 쓰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단축키를 쓰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작업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이 많은 것들을 언제 일일이 다 이거를 키를 찾아서 클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단축키들은 다 외우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어를 이동하는 거. 레이어를 이동할 때 이렇게 드래그를 잡고 이렇게 클릭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갖다 놓으면 돼요. 근데 이것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꺽쇠 있죠? 꺽쇠. 알파벳 P 옆에 있는 거. 알파벳 P와 엔터 사이에 있는 꺽쇠 있죠? 이 꺽쇠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쵸? 보이시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꺽쇠를 누르면 맨 상단으로 바로 갑니다. 맨 하단으로 가고 맨 상단으로 가고 그리고 시프트를 제외하고 컨트롤만 누른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래 위에 이렇게 레이어를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꺽쇠를 눌러주시면 레이어가 이동이 된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얘를 카피를 합니다. 컨트롤 J를 눌러서 카피를 했죠. 자, 카피를 했고 아까 원본에서 얘를 좀 마스크를 좀 그러니까 셀렉트를 제외를 시켜줄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검정색으로 칠해준다. 자, 윗부분만 이렇게 놔두고 자, 얘네들은 좀 완벽하게 좀 지워줄까요? 그냥요. 이렇게. 자, 그럼 흰색 위에 부분만 선택이 됐어요. 그쵸? 자, Q를 다시 누릅니다. Q를 누르거나 얘를 눌러주거나. 자, Q는 단축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아까 나무 원본을 카피해준 레이어에다가 마스크를 씌워줘요. 그쵸? 마스크를 씌워줬네요. 자, 그 상태에서 윗부분만 색깔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쵸? 윗부분만 색깔을 바꾸고 싶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U, 단축키 컨트롤 U입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드리면 여기에서는 컨트롤 U가 뭐죠? 휴 세츄레이션.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일일이 들어가서 얘를 선택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런 단축키들을 다 외우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 U, 컨트롤 B, Alt, Shift, 컨트롤 B, 컨트롤 I, 그 다음에 Shift, 컨트롤 U. 이건 완전 기본 단축키거든요.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단축키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제일 많이 쓰는 거거든요. 컨트롤 F2, 컨트롤 L. 이 F2는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겁니다. 단축키로. 컨트롤 L, 컨트롤 M, 커브, 그 다음 컨트롤 U는 휴 세츄레이션, 컨트롤 B는 컬러 밸런스, 블랙 앤 화이트는 Alt, Shift, 컨트롤 B, 그 다음 인버트, 내가 선택한 거에서 반전 선택할 때요. 인버트는 컨트롤 I, 그리고 흑백으로 만드는 거죠. 흑백으로 만들 때는 Shift, 컨트롤 U를 클릭하시면 흑백으로 바뀌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얘를 색깔을 바꾸고 싶을 때 뭘 하면 될까요? 여기서 휴 세츄레이션, 색깔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바꿔볼까요? 이렇게. 자, 이런 경우를 어쩔 때 많이 쓰냐면 단풍 같은 느낌 낼 때 이 꼭대기가 햇빛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자연의 환경을 제일 빨리 받거든요. 이 맨 꼭대기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단풍도 제일 짙어요. 이 밑에보다 위에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윗부분 아까처럼 선택해서 색감을 살짝 주거나 아니면 초록색도 조금 다른 초록색, 좀 초록색이 바란 초록색. 왜냐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조금 더 바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세츄레이션을 좀 채도를 떨어뜨려주고 이렇게 아니면 조금 더 밝게 이렇게 해준다거나. 하여튼 이런 느낌으로 조절할 때 마스크 기능을 또 쓴다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마스크 기능은 보시면 완전히 틀려졌죠? 색감이. 자, 마스크 기능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많이 쓰인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나무를 이제 그룹을 만드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룹이.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른 것들.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몇 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색깔을 줄게요. 요렇게.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제일 먼저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 백그라운드는 얘는 좀 없애야 되겠죠? 백그라운드는 없애고 여기서 무브 툴 선택 툴을 무브 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알파벳은 얘는 V죠. V. 자, 얘는 M. 자, 보면은 이렇게 가로쳐져 있잖아요. 가로쳐져 있는 것들이 다 단축키예요. 매직 봉툴은 W, 라소 툴은 L, 그 다음에 마큐 툴은 M, 그 무브 툴은 V. 무조건 이 기본 단축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무브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세 개를 선택하고 싶다. 세 개. 컨트롤을 누른 상태입니다. 컨트롤을 계속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주셔서 쭉 드래그해서 얘를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선택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얘 이렇게 선택해 볼까요? 다시.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쭉 마우스 왼쪽 버튼 드래그 포함시키죠? 그러면 선택이 되죠. 그쵸? 자, 이런 기능들도 있어요. 그럼 요거 두 개 한번 선택해 볼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드래그 해서 포함.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요 세 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 세 개를 선택해서 얘네들을 정렬을 하고 싶어요. 맨 위로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선택이 됐죠? 근데 레이어가 순서대로 안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선택을 했죠? 튕겨줘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퉁 튕겨줘요. 그러면 이렇게 정렬이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됐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놓지 마세요. 쭉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나는 5번과 6번 사이에다가 얘네들을 정렬하고 싶다. 5번, 6번 사이에다 갖다 놓고 튕기면 돼요. 그러면 1번, 3번, 4번이 정렬이 되죠?
그러면 다시 6번, 3번, 뭐 1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네 레이어들이 지금 각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두 개 뭐 레이어 4번, 5번이 들어가 있고 레이어 2번이 들어가 있어. 아, 얘네들 1번, 3번, 6번은 같은 이렇게 순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3번 이렇게 옮기고 1번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번거롭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번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한 상태에서 쭉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댄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놓으세요. 손을. 그러면 어떻게 됐죠? 정렬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정렬하는 거, 튕기는 거죠. 근데 또 좋은 방법이 있어요. 또 좋은 게 있어요. 정렬만 되는 게 아니라 카피하면서 정렬할 수 있어요. 카피하면서 내가 1번, 4번, 5번이 있어요. 얘를 카피를 하고 싶어요. 카피를 하면서 정렬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아까는 Alt를 안 눌렀잖아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쭉 드래그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손을 딱 놓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카피 되면서 정렬이 되잖아요. 1번, 4번, 5번. 그쵸? 자, 이럴 때도 정말 많이 써요. 나무 같은 게 이제 레이어가 많을 때 나무를 일일이 다 심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몇 개를 딱 선택해서 카피하고 싶을 때 요럴 때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들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 또 무슨 기능이 있을까요? 네, 포토샵에서 이제 기능은 이 나무를 밝은 부분만 제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한번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밝은 부분. 물론 밝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마스크를 제가 씌워놨잖아요. 그래서 밝기를 이렇게 줘도 돼요. 그쵸? 이렇게 줘도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 포토샵은 정말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처럼 마스크를 씌워서 밝기를 주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또 지금 보여드릴 거는 컬러 닷지를 이용해서나 스크린을 이용해서 블렌딩 효과를 줘서 주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는 지워줄게요. 자, 컨트롤 J 누른 다음에 스크린. 자, 블렌딩의 스크린. 이쪽 라인은 다 밝은 라인이죠. 이쪽 라인, 지금 구분선이 져 있잖아요. 구분선이 이렇게. 자, 어두운 라인. 그 다음에 여기는 밝은 라인. 여기는 대조가 심한 라인. 뭐 컨트라스트 같은. 여기는 채도에 관련된 거. 여기는 색상에 관련된 겁니다. 어둡고, 밝고, 대조가 심하고, 그 다음에 채도, 색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럼 밝게 하려면 요 구분된 선 안에서 골라야 되겠죠? 제일 많이 쓰는 게 스크린 아니면 컬러 닷지인데 저희는 스크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아지죠, 전체적으로. 근데 저희는 밝을 부분이 어디였어요? 요 부분. 햇빛이 이렇게 지금 들어오잖아요. 왜냐면 어떻게 하냐면 그림자가 이렇게 지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햇빛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요 부분만 밝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만, 근데 이 전체가 좀 다 밝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를, 킥 마스크를 줍니다. 자, 킥 마스크가 흰색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쵸? 왜냐면, 원본 자체가 다 보이는 거죠. 흰색은 보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검정색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이겠죠? 감춰지는 거죠. 감춰지죠? 그쵸? 봐봐요. 얘가 지금 스크린으로 해서 밝아줘야 되는데 검정색으로 위에다가 덧칠을 한 거예요. 자, 마스크는 덧칠했다고 보시면 돼요. 마스크. 자, 내 실제 얼굴이 있지만 그 위에다가 마스크를 씌워버리면 내 실제 얼굴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마스크를 뜯으면 어떻게 되죠? 뜯은 부분은 또 보이겠죠. 내가 이렇게 칼로 가위로 이렇게 마스크를 찢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찢는 부분은 내 속살이 보이지만 마스크가 있는 부분에는 내 속살이 안 보이잖아요. 똑같아요. 이 검정색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흰색을 가위로 오려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쉽게 생각하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미지가 있는데 위에다가 마스크를 검정색으로 씌워버렸어요. 마스크를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보이려면 어떻게 돼요? 흰색으로 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브러쉬를 선택하고 흰색으로 비벼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어때요? 요 부분만 아까 스크린으로 블렌딩한 이 밝은 나무가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오파시티를 좀 줄까요? 너무 밝으니까 이렇게 싹싹싹싹. 그럼 밝은 부분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렇죠? 다시 안 보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검정색으로 다시 칠하면 되죠. 그렇죠? 검정색. 그러니까 안 보이죠? 다시 밝은 부분 다시 보고 싶다. 그럼 흰색 부분으로 다시 쑥쑥쑥쑥쑥쑥 이렇게 비비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 자, 어두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어두운 부분이요. 자, 어두운 부분 중에 자, 이번에는 클리핑 마스크, 어두운 부분을 표현할 때 클리핑 마스크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마스크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클리핑 마스크라는 건 뭐냐면 쉽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별 모양을 하나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하트를 그리겠습니다. 색깔을 다른 색깔로. 색깔은 뭘로 할까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할까요? 얘를 일반 레이어로 바꿔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일반 레이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갖다 냈어요. 갖다 댔는데 여기만 살짝 고쳐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쉐이프 1번과 레이어 1번 사이에다가 마우스로 갖다 대고 Alt를 누르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보이시죠? Alt를 누르면 모양이 바뀌는 게 이게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쵸? 화살표가. 자, 얘를 클릭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네모 안에 포함된 부분만 보여요. 부분만. 이게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얘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얘가 부모가 되고 얘가 자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교집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얘 안에 들어간 이 빨간 사각형 영역 안에 들어간 하트만 보이는 거예요. 자, 하트를 좀 내려볼까요? 그럼 이렇게 보이겠죠. 점점 위로 올리면 이 빨간 박스를 벗어나니까 안 보이겠죠. 그쵸? 그러면 빨간 박스를 좀 더 추가해 볼까요? 여기 레이어에다가 더 추가할 수 있죠? 이렇게 선택하고 다시 이렇게 하면 보이는 거예요. 영역을 계속 추가하니까. 그쵸? 이렇게. 그럼 반대로 지우면 안 보이겠죠? 그쵸? 안 보이겠죠? 왜냐면 이 빨간색 영역 안에서만 얘가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얘가 지금 나무죠? 얘가 나무 레이어죠? 자, Alt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선택된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누르면 제가 선택한 것만 보여요. 그쵸?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이 눈 모양을 눌렀다 뺐다 하면 내가 선택한 레이어만 보이고 다시 한번 누르면 전체가 다 보이고 다시 누르면 내가 선택한 레이어만 보이고 다시 누르면 전체가 보이고 이거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꼭 이 기능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제 지금 내가 선택한 레이어는 나무 레이어예요. 그쵸? 나무 레이어. 자, 나무 레이어인데 여기에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만들어 준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면 내가 여기에다 어떤 색을 칠해도 어때요? 이 나무가 그려진 요 영역이죠. 지금 요 영역 안에서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클리핑 마스크가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 어두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어두운 부분. 멀티플라이어가 어둡게 블렌딩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멀티플라이어로 선택하고
여기서 이제 대략 검정색을 브러쉬로 그려주죠. 이렇게. 살짝 어두운 부분을 찍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두운 부분이 먹힐인데 다른 영역은 아무리 눌러도 안 먹혀요. 왜? 클리핑 마스크니까. 이 나무 영역 가까이 가야지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보이죠? 어두워지는 게.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둡게 칠했는데 이게 너무 어둡다 그러면 오파시티를 조금 주면 되죠. 이 레이어 자체를. 오파시티를. 그렇죠? 이렇게 보면 오파시티를 줄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까 나무의 밝은 부분도 표현을 해줬죠? 나무의 어두운 부분은 이번에는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줬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클리핑 마스크로 하셔도 되고, 뭐 아까처럼 마스크를 한번 해볼까요? 마스크를 해도 상관이 없죠. 얘를 클리핑 마스크를 다시 해제하고 싶으면 다시 이 레이어 147번과 1번 사이에 갖다 대고 Alt키를 누르면 이번엔 어때요? 화살표에서 화살표에 슬러시 모양이 나오죠. 해제하겠다는 뜻이에요. 해제를 하면 아까 검정색 칠했던 부분이 다 나타나잖아요. 영역이 해제가 되니까. 그쵸? 여기 아까 우리가 막 칠했었잖아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른 방법, 마스크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스크. 자, 컨트롤, 요거 지워줄게요. 이건 다시요. 자, 컨트롤 J 누르고, 복사했죠? 어둡게 표현하는 방법 뭐라 그랬죠? 멀티플라이어. 어두워졌네요? 근데 전체가 어두워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클릭한 다음에 마스크를 씌워줍니다. 그쵸? 마스크 씌워줬죠? 아니면 그냥 마스크를 씌워줘도 돼요.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어두워지면 안 되는 부분들 있죠? 윗부분들을 싹싹 지워주는 거예요. 영역을 제외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씌워주는 거예요. 검정색으로. 검정색은 뭐다? 마스크다. 나를 가려주는 거다. 흰색은 마스크를 찢어내는 거죠. 마스크가 찢어졌으니까 안에 속살이 보일 거 아니에요. 실제 내 살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싹싹 지워주면 다시 어두운 부분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어둡네요. 이 기둥도. 그래서 얘는 오파시티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기능이 마스크 기능입니다. 마스크 기능. 좀 어떻게 배우셨나요? 마스크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액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액션은 뭐냐? 이제 얘를 지우고 싶어요. 얘를 지우고 싶으면 또 이렇게 갖다가 내려서 휴지통에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쵸? 아니면 뭐 딜리트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딜리트를 해도 상관이 없고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단축키로 만드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축키. 그림자 만드는 걸 한번 알아볼까요? 단축키로. 자, 그림자 만드는 단축키는 없잖아요. 포토샵이 기본적으로. 그림자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컨트롤 J 눌러서 복사를 한 상태에서. 네? 복사를 한 상태에서. 휴 세츄레이션 눌러서. 세츄레이션 낮춰주고, 밝기 낮춰주고. 그리고 컨트롤 T 눌러서 트랜스폼 만들어서 꺾어주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만들어 줄 때는 밑으로 가야 되겠죠. 얘가요. 밑으로 가고 그림자가 좀 길지가 않거든요. 대낮에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복사한 것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해주고 지우개로 여기는 이렇게 지워주고 델리트 누워주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더 안쪽으로 가시고 자, 그 다음에 필터로 그림자 끝부분을 보면 약간 살짝 어때요? 살짝 뿌옇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가르시안 블러를 살짝 줘요. 이렇게 살짝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파시티 쭉 주고 자, 이렇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하자면, 자, 이 부분 있죠? 요 부분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림자가 시작되는 부분은 어때요? 그림자가 시작되는 부분. 시작되는 부분은 조금 더 어둡잖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더 검정색을 위에 이렇게 살짝 칠해주는 거죠. 자, 그쵸?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얘랑 레이어를 합쳐주는 거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많이 만들어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이런 그림자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아까 얘는 좀 지워줄게요. 컨트롤 J 눌러서 뭐 세츄레이션 들어서 몇 번을 만들잖아요, 지금요. 물론 방향키들은 조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림자 위치가 모든 이미지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쵸?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단축키로 못 만들겠죠? 위치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림자를 컨트롤 J 눌러서 복사해서 세츄레이션 브라이트를 낮춰갖고 어둡게 처리하는 거는 다 동일하잖아요. 그건 단축키로 만드는 게 편하죠. 그래서 그거를 단축키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액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윈도우에 가보면 액션이라고 있어요. 액션은 뭐냐면 내가 만들었던 거를 저장하는 거, 레코딩하는 거예요. 나중에 똑같은 작업을 할 때 어때요? 쉽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기존에 만들었던 걸 좀 지워줄게요. 자, 그룹을 만듭니다. 그룹을. 제 이름이 김태환이니까 KTH 김태환. 이제 제 단축키죠. 그러니까 얘 단축키에 대한 그룹명이에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얘는 그림자. 그 다음에 단축키를 정합니다. 저 F3으로 정할까요? F3으로 정하고요. 뭐 요거는 Shift를 체크하면 Shift F3 눌러야지 단축키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체크하면 컨트롤 F3 눌러야지 단축키가 적용되는 건데 저희는 이 두 개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뭐 내가 저거 잘 보이게 레드를 해도 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선택을 하든 안 하든. 레드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레코딩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누르는 순간 레코딩이 실행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나무를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J 만들었죠? 그쵸? 그 다음에 컨트롤 U,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라이트,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림자 밑으로 이렇게. 자, 요렇게까지 하고 멈추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아까 만들었던 거. 자, 지웠죠? 여기서 F3 한번 눌러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자가 바로 생성이 돼요. 그러면서 어때요? 레이어가 밑으로 내려갔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여기 잘 보세요. F3 누르니까 뭐 어때요? 바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T 이렇게 하면 돼요. 아주 쉽죠? 그쵸?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위치 조정을. 자, 이렇게 해서 액션을 가지고 단축키를 만들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단축키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세이브해서 액션 세이브 할 수 있죠? 여기 세이브 액션 있죠? 세이브 액션. 자, 세이브 액션. 세이브 액션에서 얘를 세이브를 해놓으면 이 파일만 갖고 다니면 어디든지 내가 이미지로 만든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컴퓨터에 가든. 액션을. 불러 들어오는 건 어떻게 불러 들어와요? 로드 액션. 그렇죠? 로드 액션. 그러면 내가 만들었던 거를 다른 컴퓨터에서 가서 열더라도 파일만 있으면 로드 액션으로 불러와서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션 기능은 꼭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포스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스팅. 그쵸?
포스팅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스트로크에서 빨간색 이렇게 해서 5픽셀을 정도 할까요? 5픽셀이 너무 작네요. 뭐 20픽셀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선택해서 뭐 좀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테두리 치는 거를 많이 하는데, 이거 몇 번 손이 많이 가잖아. 엄청 손이 많이 가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볼까요? 빈 레이어 하나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스트로크. 자, 스트로크를 레코드를 합니다. 자, 이제 레코딩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같이 녹음이 되겠네요. 얘는 좀 일단 지워놓을게요. 이미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왜냐면 그러면 이 사각형 마큐2 선택된 것까지 녹음이 되기 때문에, 녹화가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스트로크. 자, 단축키는 Shift F2로 할까요? Shift F2.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F2, F12를 합시다. Shift 그리고 F12. 그 다음에 레코드 눌렀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에디트, 스트로크, 그 색깔은 뭐 아무거나 지정해도 됩니다. 아까 그대로 할게요. 그 상태에서 오케이 생겼죠? 그 다음에 컨트롤 D까지 해서 얘를 해지해 주는 거. 선택 영역. 선택 영역 해지가 뭐죠? 컨트롤 D입니다. D, 알파벳 D. 자, 해지. 그 다음에 정지. 자, 그러면 자, 알파벳 Shift 플러스 F12가 단축키로 만들어졌어요. 자, 마켓 툴로 선택하고, 아까처럼 에디트 이럴 때 가지 말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F12 어때요? 바로 만들어지잖아요. 스트로크가. 그래서 액션 기능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액션 기능. 자, 액션 기능은 꼭 많이 쓰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능들이 있을까요? 판넬 작업할 때 글씨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글씨 쓸 때 폰트 키우는 단축키는 뭐냐면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이걸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근데 제 단축키를 적어놓은 그 블로그에 올려놓은 파일이 있어요. 그 이미지를 보시면 단축키가 다 적혀 있거든요. 설명을 잠깐만요. 얘를 일단 지워주고 다시 텍스트 선택해주고. 너무 작잖아요.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M 옆에 M과 물음표 사이에 있는 거 있죠? 왼쪽 부등호, 오른쪽 부등호. 이제 그거는 부등호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부등호를 키워요. 커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고해상 CG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글씨가 딱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키보드 중심에 있는 엔터를 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요, 이렇게. 문구가. 근데 여기서 끝내고 싶다. 그러면 숫자 키 있죠? 숫자 키 있는 번호판, 숫자 번호판 있는 데 있잖아요. 숫자 패드가 있는 맨 끝에, 오른쪽 끝에 있는 엔터를 눌러주면 바로 끝나요. 그쵸? 바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고해상 이 부분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다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텍스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갔다가 내가 원하는 부분에 클릭만 해주면 이렇게 돼요. 클릭만 해주면 바로 이렇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판넬 작업할 때 워드를 많이 치시니까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게 그룹 짓는 거죠. 뭐 나무 같은 경우가 많다. 그러면 얘가 지금 나무잖아요. 자, 나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내려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좀 줄여주고.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밑으로 내려서 줄여주고. 요렇게 나무들을 심죠. 그쵸? 이제 나무들을 심는데 그룹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룹을 짓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가 있다. 나무가. 그리고 하나는 뭐 이렇게 가 있다.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선택하고 선택하고 선택해서 튕겨주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그럼 정렬이 되죠? 그 다음에 컨트롤 G, 알파벳 G를 누르면 그룹이 바로 생성이 돼요.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바꾸죠. 나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룹을 만들어 주죠.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얘는 지워줄게요. 1번. 얘가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전체적으로, 얘가 너무 크다 보니 얘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룹을 선택하면, 그룹 맨 위를 선택하면 전체를 키울 수 있어요. 그쵸? 자, 이럴 때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 있어서요. 요런 기능들을 좀 많이 사용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자, 표 선택했죠? 선택하고, 아까처럼 윗부분만 선택하고 싶을 때, 얘를 이렇게 지워줬어요. 그 다음에 얘를 선택했는데, 얘 선택된 이 선택 영역을 나중에도 꼭 쓰고 싶어요. 또 언제 또 이렇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셀렉트 가시면 세이브 셀렉션, 내가 셀렉트한 거, 셀렉트한 영역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 셀렉션 클릭하셔서 뭐 하이라이트 이렇게 해서 오케이 눌러주시면, 자, 해제하는 거 뭐죠? 영역 해제, 컨트롤 D, 알파벳 D, 컨트롤 해제, 선택 영역을 해제하는 거죠. 자, 채널에 가보면 저장이 돼 있어요. 저희가 저장했다. 하이라이트. 그쵸? 얘는 어떻게 써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면 영역을 다시 살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자주 쓸 것 같은 영역들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포토샵의 기능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또 두 번째 포토샵 기초 영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